고혈압 약은 한 번 먹으면 이게 평생 먹어야 되는 건가요? 먹을 경우에 합병증이 생긴다거나 다른 질환의 위험이 있는 건지요? 고혈압 환자는 이 칼슘제 먹으면 안 되는 거겠네요. 혈압약에 대한 수많은 궁금증. 끊는 것 자체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한테 선택이 있다는 뜻이에요. 고혈압 약은 이야 이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혈압 관리에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약 얘기를 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아니 제 주위에 한 서너 명 정도가 이 혈압약을 먹는데 평생 약을 먹어야 할까봐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혈압 약은 한 번 먹으면 이게 평생 먹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끊을 수도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선생님들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30대 중반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20대 중반부터 혈압약을 계속 드시고 계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어느 순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자기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셨어요. 이러면서 체중을 감량했더니 혈압약 그리고 고지혈증 약까지도 다 끊게 되신 분이 계세요. 다행이다. 이제 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완기혈압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말초에 지방도 쌓이고 찌꺼기도 쌓이고 손발도 차고 이 말초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이쪽에 문제가 있을 때 이완기혈압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체중 관리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식이 조절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고혈압은 약을 먹지 않아도 금연이라든가 금주, 체중 조절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고혈압 약은 줄일 수는 있어도 조금 끊는 것 자체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약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생활 습관이나 식이 습관을 조절함으로써 고혈압 약의 종류랑 약 개수는 줄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끊는 것 자체를 한다면 더 엄격한 생활 습관이나 식이 습관을 지키셔야 돼요. 그럼 우리한테 다 뭐 회식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그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적절하게 고혈압 약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돼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노력하면 약 끊을 수 있나요?인데 노력 안 할 거면 약 먹어야 된다. 이 말이 딱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선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나요가 이제 문제고, 예를 들어 당뇨도 있고 고지혈도 있고 뭐 스텐트나 이런 시술도 받았고 굉장히 고위험군이면서 160, 170으로 올라가는 고혈압 환자한테는 습관과 약을 반드시 먹으라고 지침서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뭐 130에 얼마다 이렇게 되는 분이 기회가 없느냐? 분명히 이제 기회는 있다는 뜻이고, 그때부터 약 먹어라가 아니라 생활 습관부터 이제 시작해라 이 뜻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 오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여쭤보는 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고혈압 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먹을 경우에 혹시 굉장히 안 좋은 건지, 어떤 합병증이 생긴다거나 다른 질환의 위험이 있는 건지요? 무조건 약이라는 거는 부작용이라는 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는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겁니다. 네, 무조건 약이라는 건 우리가 잃어버릴 게 더 많기 때문에 약을 먹어서 얻는 거를 맞죠. 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얻는 부작용보다는 약을 안 먹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비타민처럼 드시면 돼요. 환자분들이 다 약이라고 생각하면 안 먹는데 아침에 다들 비타민 다 이거 까서 하나씩 다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비타민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약을. 그렇다면은 고혈압 약을 먹더라도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먹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재하 약사님이 뭐를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부터 고혈압 환자들이 가장 많이 처방받는 약이 무엇이고요. 그 약을 제대로 복용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혈압약은 몸속에서 작용하는 기전에 따라서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중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처방받는 약 2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칼슘 채널 차단제입니다. 칼슘은 우리 몸의 2곳에 존재하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뼈잖아요. 네. 99%, 이게 대부분의 칼슘은 뼈에 존재하는데요.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칼슘은 사실은 혈관 안에 혈액 속에 존재해요. 이 칼슘이 있어야만이 근육이 수축을 하고 근육이 수축을 해야 움직일 수 있겠죠. 혈관이 수축을 해야 혈액이 흐르겠죠. 혈액 속에 1%의 칼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칼슘은 채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혈관과 근육으로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혈관과 근육을 수축할 때 일정 정도의 칼슘만이 혈관이나 근육으로 들어가는데요.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이 채널이 열려서 칼슘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가서 아하.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슘 채널 차단제를 드시게 되면 1%의 이 혈액에 있는 칼슘이 혈관 평활근으로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혈관이 수축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혈관은 확장이 되고 혈압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 이제 그 원리를 이제 알겠네. 네. 칼슘이 혈압에 영향을 주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면 이 약을 먹는 고혈압 환자는 이 칼슘제 먹으면 안 되는 거겠네요? 실제로 약국에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렇겠죠. 이 칼슘 채널 차단제와 칼슘제는 같이 복용해도 됩니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이 칼슘 채널 차단제는 혈관 평활근으로 들어가는 통로만 차단을 하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들어오는 칼슘을 막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먹은 음식이나 보충제로서 칼슘이 뼈로 가는 것을 막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슘 채널 차단제 드시는 분들도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제를 따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약은 어떤 약이죠? 네, 두 번째는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입니다. 고혈압이라는 것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는 작용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서 아까 칼슘이라는 것이 혈관도 수축시키지만 또 혈관을 수축시키는 다른 기전이 있는데요. 네. 바로 호르몬이에요. 네. 이 안지오텐신이라는 호르몬이 아주 강력한 혈관 수축 물질이에요. 그런데 호르몬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열쇠와 자물쇠처럼 호르몬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물쇠, 수용체가 있어서 딱 붙어야 작용을 해요. 호르몬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약이 가가지고 거기를 막아버리면 네. 이 호르몬이 작용을 못 하겠죠. 아. 그래서 이 약 이름이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어휴. 이렇게 네. 불리우는 겁니다. 네. 이 혈압약을 드시게 되면 몸에서 혈액이 좀 부족해지는 현상을 그래요? 겪어서 어지러움 같은 걸 좀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여름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면 또 탈수가 일어나서 그렇죠. 이 혈압약하고 여름에 땀을 또 많이 흘리시면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어지럽다고 약국에 오셔가지고 빈혈약을 찾아요. 아하.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복용하는 혈압약이 내 몸에 지금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처방을 내신 전문의하고 상의하셔서 혈압약의 용량을 좀 낮춘다거나 늘린다거나 또는 다른 약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혈압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